제일 처음 나오는 글자가 뭐냐면은 북명유어 이렇게 나옵니다. 북명유어. 북명을 이렇게도 쓰고 이렇게도 써요. 북명에 물고기가 하나 있다. 물고기 하나 있다. 근데 그 물고기는 이름이 무엇이냐? 곤이라고 한다. 물고기가 곤이라고 한다. 그런데 이 곤은 큰 물고기도 가리키지만, 의미하지만 하나는 뭐냐? 또 하나는 물고기 씨, 아니 물고기 씨가 아니라 물고기 알. 물고기 알을 곤이라고도 하고 큰 물고기를 또 곤이라고도 해요. 이라고도 해. 근데 이게 중의적인 의미예요. 제가 볼 때는. 자, 이야기의 시작을 이제 북명에서 한다 하는 것이 제가 볼 때는 굉장히 중요한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봐요, 저는. 자, 어쨌든 북쪽 바다, 이 북쪽에 있는 바다는 그냥 조그만 둥벙이나 호수나 무슨 어떤 태평양이나 그 정도가 아니에요. 우주의 바다예요. 우주의 바다. 우주의 바다. 우주의 북쪽 바다예요. 북쪽 바다에 곤이라고 하는 물고기가 살고 있다. 그런데 그 물고기는 얼마나 큰지 크기가 수천리예요. 수천 센티미터가 아니라 수천리요. 수천리. 물고기가 수천리 정도의 물고기가 살 정도의 바다예요, 분명히. 그런데 이 수천리의 크기, 수천리나 되는 크기의 물고기가 파도가 칠 때 파도가 약 3천리 정도 쳐요. 여러분들 아침에 그 기상 예보 있죠? 기상 예보. 그 기상 예보가 저는 아주 좀 싫어요. 그 새벽 5시 정도 있는데 내가 한창 고원할 때 우리 아버지가 항상 그걸 틀어놨어. 그래가지고 그 소리, 제가 배경 음악까지도 아직도 기억나요. 그러면 졸리기 딱 좋은 목소리로 오늘은 풍랑이 어떻게 불고 어쩌고서 풍속이 어떻게 되고 파도가 4m가 칩니다. 파도가 2m 파도가 칩니다. 이런 내용들이 나오죠. 그런데 여기서 이는 파도는 2m, 4m, 5m 이게 아니라 3천리. 3천리의 파도가 쳐요. 3천리의 파도가 치면은 그때 이 수천리나 크기가 된 이 곤이라는 물고기가 그 파도를 타고 샥 위로 튀어올라. 튀어오르는데 어느 정도로 튀어오르냐? 그것이 9만리예요. 9만리를 튀어올라. 자, 지금 제 이 이야기만 들어도 여러분들 가슴이 활짝 커지는 것을 느끼실 거예요. 바로 그겁니다. 9만리나 튀어 올라가지고 이것이 잠깐 멈추는가 싶더니 샥 바뀌어. 뭐로 바뀌느냐? 새로 바뀌어. 그 새 이름을 붕이라고 그래요. 하고 그것이 봉황이라고 하죠. 그래서 붕이라고 그래요. 붕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 붕은 어떠냐? 이 붕은 수천리가 되는 물고기가 3천리나 되는 파도가 칠 때 그 파도를 타고 그 기회를 붙잡고 싹 튀어 올라는데 9만리를 튀어 올라. 9만리를 튀어 올라 가지고 남쪽으로 날아가요. 남쪽으로. 그 남명이라고도 하고 그래서 천지라고도 해요. 남쪽으로. 그런데 이 물고기는 이 대붕은 한 번 날개를 피면 우주의 그늘이죠. 한 번 날개는 우주의 그늘이죠.
이 정도는 돼야 새다 이렇게 말하셨어요. 우주 그늘이죠. 우주 그늘이지고 그 다음에 6개월을 날라서 한 번 쉬어요. 6개월을 날라서 한 번 쉰다는 뜻도 되고 그 다음에 6개월 동안 날라서 천지에 이른다라는 의미도 되는데 저는 어떻게 해석하느냐. 왜 그러냐면은 장자에는 명령이라는 나무가 있는데 그 나무는 500년이 봄이고 500년이 가을이야. 대춘이라는 나무가 있는데 그건 8000년이 봄이고 8000년이 가을이야. 이 정도 스케일을 말하는 장자가 이 구말리를 튀어 올라가지고 날개 하나가 수천리나 되는 이 새가 고작 날아가는 것이 6개월이냐. 그럴 수는 없다고 봐요. 저는 어떻게 해석을 하냐면은 여기에 저는 날개짓을 한 번 해서 6개월을 간다. 그래야 파리나 뱁새하고 비교가 돼요. 파리나 뱁새는 죽어라고 날개짓 하잖아요. 그런데 이 붕은 6개월을 이게 근데 이 식이라는 글자 때문에 뭐 쉰다 이렇게 표시하는데 이 식은 한 호흡을 식이라고 돼요. 그러니까 나는 장자를 전체를 읽어보고 그 스케일에 맞춰서 해석하려면은 한 번 날개짓으로 6개월을 난다. 6개월 날개짓하고 6개월 하루 되는 날 한 번 또 날개짓을 해서 6개월을 난다. 이것이 내가 해석한 대붕이에요. 이 장자 해석에 크게 두 가지가 있었어요. 그동안에는. 하나는 뭐냐. 6개월을 날고 한 번 쉰다. 혹은 6개월을 날아서 천지에 이른다. 그런데 그거 전부 장자 스케일이 안 맞아요. 내가 해석할 때는 한 번 날개짓으로 6개월을 난다. 이것이 맞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이것이 이제 이 소요유 이렇게 해서 쭉 남쪽으로 향해서 날아가는 거. 남쪽으로 향해서 날아가는 이 대붕의 여정. 대붕의 여정. 그러니까 큰 뜻을 가지고 거대한 함량을 키워서 대업을 이루려고 꾸준히 나아가는 그 모양을 대붕의 여정에 견주어서 일반적으로 도남이라고 그래요. 도남. 그러니까 도남은 대붕의 경제 쭉 날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왜 북쪽이냐? 왜 북쪽이냐? 지금 이 고는 물고기의 알도 되지만 그 알이 커진 거대한 물고기를 곤이라고 돼요. 그러면은 이 물고기 알이 거대해지는 일이 시작되는 그 방향을 왜 북쪽으로 잡았냐? 북쪽으로 잡았냐? 이거는 우리 동양 사람들의 일반적인 사유 방식이에요. 사유 방식. 이게 오행과 관련이 되는데, 자, 우리가 여기가 이제 남쪽이라고 그러죠. 여기가 북쪽. 그러면 여기가 뭐가 돼요? 서쪽이 되죠. 아니, 동쪽이 되죠. 여기가 이제 서쪽이 되죠. 일반적으로 북쪽은 지금 여기는 뭐예요? 그 오행으로 하면은 여기가 토예요. 토. 그 다음에 북쪽은 뭐예요? 수. 그 다음에 동쪽은 목. 그 다음에 남쪽은 화. 그 다음에 서쪽은 금. 이죠. 색깔로 하면은 이쪽 동쪽은 무슨 색이에요? 푸른색. 그 다음에 금은 흰색. 왜 흰색이냐? 그러면 그럴 때는 비유적으로 칼날이 희잖아요. 흰색. 그 다음에 화는 붉은색. 그 다음에 물은 무슨 색이에요?
물은 흑색이에요. 그 다음에 토는 황색이에요. 자, 그러면은 물색은 무슨 색이에요? 흑색이에요. 흑색이요. 물을 왜 흑색으로 표시해요? 물은 푸른 물. 왜 흑색이에요? 깊은 물. 깊은 물은 얕은 물은 조금 파랗고 깊은 물은 엄청 파랗고. 자, 왜 그래요? 황화 색깔이 탁하니까 검정색이다. 아니에요. 만물이 썩으면 무슨 색이 돼요? 검은색이 돼요. 만물이 썩으면. 그러니까 근데 물이 없으면 썩지를 않아. 물이 없으면 썩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모든 생명은, 근데 여기서 이 북쪽, 북쪽 물, 이거는 생명이 소멸과 생성이 동시에 일어나는 곳이에요. 생명이 동시에 일어나. 썩어야 생겨. 그래서 여기서 동시에 일어나는 게 생명이 소멸되는 것이자 생명이 시작되는 곳이 북쪽이에요. 생명이 여기서 소멸된 곳에서 새로운 생명이 생겨나서 커. 여기서 뭐예요? 엄청 커. 그 다음에 여기서 어떻게 돼요? 무르익어. 여기서 어떻게 돼요? 수확을 해. 그래가지고 다시 수렴에 들어가. 그래가지고 이렇게 되죠. 자, 그래서 이 물이라는 것은 동양 사람들한테는 생명의 소멸처이자 생성처예요. 그래서 색깔은 검은색으로 항상 표현을 해요. 네. 자, 우리가 생명은 뭐냐? 생명이 생기가 충만할 때를 뭐라고요? 물이 올랐다. 물이 오른다. 봄에 일어나는 일 중에 생명이 태어나는 게 봄이죠. 그때 뭐예요? 봄에 일어나는 일은 물이 오르는 일이에요. 물이 오르는 일. 물이 올라가지고 어떻게 돼요? 물이 올라가지고 그냥 막 더 물기를 더 막 세게 만들어.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잎이 나. 그래서 뭐예요? 2%까지 물이 퍼져나가. 그래서 쭉 올라가. 그 다음에 뭐예요? 곡식을 따고 나면은 물이 이제 밑으로 빠져. 밑으로 빠지면은 낙엽이죠. 그래가지고 겨울이 되면은 그냥 물이 쫙 수렴에 들어. 그 다음에 봄이 되면 이거 풀려가지고 다시 또 물이 오르고. 물로 생명이 다 설명되잖아. 그러니까 북쪽 바다에 큰 물고기가 있었는데 이 물고기는 크다는 것과 작다는 것이 공존되는 것이다. 근데 그것이 어디에서 출발했냐? 북쪽 바다에서 출발했다. 북쪽 바다에서 출발했다. 여기서 생명이 수천리나 큰 물고기로 돼가지고 수천리나 된 물고기로 커져가지고 어디로 더 올라? 몇 마리를 더 올라요? 9마리를 튀어 올라가지고 어떻게 돼요? 한 번 날개짓을 하고는 6개월을 달라. 한 번 날개짓으로. 이 정도는 스케일이 돼야 돼요. 이렇게 하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는 방정맞다 이렇게 되거든요. 이게 뭐 이렇게 하면 안 돼요. 한 번 날개짓으로 쫙 해서 쭉 나르고 그다음에 6개월을 날려. 6개월. 한 번 날개짓으로 6개월을 날려요. 자, 그런데 우리가 장자를 이해할 때 우리는 보통 어디만 이해하느냐? 큰 물고기가 큰 물고기가 튀어 올라서 대붕이 됐다. 그래서 대붕의 경지를 가져야 된다고 봐요. 그런데 대붕의 경지는 어디가? 여기가 대붕의 경지가 아니에요. 여기가 대붕의 경지. 여기가 대붕이었어요.
이걸 뭐라고 하냐? 이것을 두터움, 후라고 그래. 후. 두텁게 쌓고, 두텁게 더 쌓고, 두텁게 끝까지 쌓아서 가장 높은 곳까지 오르는 것이 경지지, 이 두터움을 무시하고 그 높이만 갖는 것이 경지가 아니다. 이것을 장자는 뭐로 표현했냐? 이 붕이 하늘에 쭉 올라가서, 하늘에 올라가서 이 땅을 내려다봐요. 땅을 내려다보니까, 아니, 여기 땅을 여기서 땅을 내려다보니까, 대붕이 그랬나? 누가 그랬나? 그런데 하늘빛이, 위에서 우리가 하늘빛이 푸른색이죠. 푸른색인데, 위에서 내려다봐도 푸른색이다. 위에서 내려다봐도. 그러면은, 어느 것이 맞느냐? 위에서 올려다본 푸른색이 진짜냐? 위에서 내려다본 푸른색이 진짜냐?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데 둘 다 맞는 말이에요. 장자가 여기서 하는 말은 뭐냐? 올려다봐서 푸른색인 줄, 하늘이 푸르다고만 하면 안 된다. 저 높은 경지에서 내려다봐도 푸른색이다. 이 말은 뭐냐? 푸른색이라는 것을 매개로 해서 대붕 혹은 장자가 품으려고 했던 것은 하늘과 땅 전체 이 두께지 저 하늘만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하늘만이 아니다. 우리가 도가 철학을 이해할 때 많은 사람들이 현실을 벗어난, 현실을 초월한 어떤 경지를 말하는 것으로 계속 이해하고 설명하는데 장자나 노자는 책에서는 그렇게 쓰지 않았어요. 책에서는 다 뭐냐? 이 위와 아래가 모두 안기는 그 경지를 이야기했지, 여기를 버리고 혹은 여기를 무시하고 저 경지에 도달하는 것을 말한 적이 없어요.